키나 씨가 미국 LA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스포티비가 단독으로 이렇게 찍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물반 고기 반인 상황이었죠. 다른 라이벌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스포티비가 공항 밖에서 키나 씨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는 출입구에서 단독으로 포착을 했는데 장시간 비행에도 불구하고 퍼스트 클래스를 탄 키나 씨의 모습은 피로감이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 남아있는 산프티는 멸종돌로 불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6,500만 년 전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운석으로 대멸종이 시작되었듯이 큐피드라는 노래 하나가 운석처럼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없애고 있으니 말이죠. 중소돌의 기적이라 불린 피프티. 꽃길만 걸어도 부족할 판에 이 무슨 일이 이렇게 흘러가나요? 소탐대실 자라면서 들어온 사자성어를 모르는 산프티는 아마 덕이버스라는 외계 행성에서 살다 온 모양입니다. 세나 아란시오 그들은 어릴 적부터 걸그룹을 꿈꾸며 학업까지 포기하고 올인을 해왔는데요. 그들의 부모들도 물심양면 엄청난 지원과 투자를 했을 것인데 어린 나이에 하루아침에 유명해지고 부귀영화가 눈앞에 있는 것 같으니 다들 얼마나 기뻐하고 흥분하고 놀랐을까요? 잘나가는 아이돌 그룹들은 한 번씩 소속사를 상대로 텐션을 주기도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은 걸그룹이 한 곡 빵 터졌다고 바로 악덕 소속사 취급을 하며 소송을 걸자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뒤통수돌 배신돌이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또 한 번 산프티의 충격적인 근황이 알려졌는데요. 키나는 복귀하기 전 멤버들과 어떻게든 함께 복귀해서 활동하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제발 나랑 같이 어트랙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던 키나. 결국에는 멤버들에게 외면당하고 또 한 멤버의 어머니께는 우리 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이런 식의 처참한 답변을 들어야 했던 키나. 홀로 돌아와서 지금은 힘들고 고독하겠죠.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피프티라는 이름으로 활짝 날개를 펴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트랙트에서 퇴출된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소속사 어트랙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사과하고 남은 멤버 키나가 정산을 받자 자신들에게도 권리가 있어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피프티 멤버들은 30억을 정산받지도 못하고 위약금으로 6년치에 해당하는 수백억을 물어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손해를 보더라도 품고 갈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깨끗하게 포기하고 위약금을 받아내고 다시 시작하려는지 법무법인 광장을 추가로 변호인단으로 선임했습니다. 앞서 피프티는 큐피드 음원 수익만으로 멤버들의 직접비 30억을 모두 상환하고 키나는 수천만 원의 정산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말은 그간 멤버들이 정산구조 등을 문제 삼으며 활동을 중단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활동을 중단하기 전 그 아주 짧은 활동만으로 직접비의 대부분이 상환됐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때만 해도 어트랙트의 수익 구조가 이상하니 우리는 빚 갚는 도구니 뭐니 했지만 정산이 너무나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받았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만약 광고 찍고 정상적인 활동까지 했으면 데뷔 1년 만에 돈방석에 앉았을 테고 할리우드 영화 바비 OST 중 한 곡인 바비 드림즈를 맡은 것에 이어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계획되어 있었지만 소속사와의 불화가 밝혀지면서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고 뮤직비디오 촬영 역시 무산되었죠. 또한 축구선수 손흥민과 함께 찍기로 한 CF가 취소되고 삼성전자 CF 취소, 유퀴즈 출연 취소, LA에서 열리는 2023 K콘 무대 취소 등 현재 산프티들을 향해 할복돌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곧 있으면 펼쳐질 밝은 미래를 스스로 걷어차버렸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아무튼 키나가 돈을 받았다고 하니 남은 멤버 3명이 어트랙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들의 내용 증명에는 계약 해지 과실이 어트랙트에 있고 계약 해지 이전의 모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 멤버 3인에게 정산을 해준들 어차피 가압류 신청이 걸려받지도 못할 것이고 즉 받을 돈보다 손해배상해야 할 돈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요. 정확한 정산 금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피프티가 정산받은 금액이 30억 원은 가볍게 넘은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번 정산액이 중요한 이유는 그간 피프티가 주장한 무능력과 투명하지 않은 정산 등에 관한 핵심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위약금 산정에 쓰일 주요 지표이기 때문이죠.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해지 위약금의 경우 직전 2년간 월 매출의 평균에서 잔여 계약 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측정되며 이 경우 최소 30억 원을 정산받는 피프티피프티의 위약금은 전속계약 기간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평균적인 연회계 계약 기간이 7년인 점을 들어 데뷔한 지 235일밖에 안 된 피프티피프티는 6년치에 해당하는 수백억을 배상해야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삼프티가 얼마 있지도 않은 전 재산을 날린 셈이라며 멤버들이 참교육을 당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 상황이고 멤버들은 현재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고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돈 빨리 달란 게 아니라 소속사의 역량 부족을 기초로 해서 7개월 만에 이야기를 꺼냈다는 그들. 길바닥에 있는 애들 데려다가 키워놨더니 이제는 본인 이름이 유명해지자 가족들까지 동원되어서 피프티피프티 상표권을 등록해버리는 통수의 끝판을 보여주었죠. 저도 처음에는 안성일 씨에 대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홍준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걸그룹을 키우기 위해서 안성일이라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다행히도 안성일이라는 사람이 걸그룹을 잘 키워냈고 이 집이 대박을 치게 되죠. 그런데 안성일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키워냈다고 생각한 걸그룹인 피프티피프티가 그냥 대박이 아닌 초대박이 될 가능성이 보이고 옆에만 있더라도 콩고물이 엄청 떨어질게 보이니 갑자기 욕심이 생겨 타겟을 그룹 멤버들로 바꿔 그들을 이용해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 합니다. 말 그대로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친 것이죠. 많은 이슈가 되었던 저작권 문제도 그렇고 또한 저작권 비율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저작권료라도 먹자라는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비율이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작사에 참여한 멤버인 키나에게는 지분을 0.5%만 주었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받게 되는 비율보다 10배 이상 적게 설정이 되었죠. 멤버를 상대로도 사기를 쳤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백진실 이사는 피프티피프티 사태의 핵심 배우인 덕이버스에서도 이사직을 유지 중이며 온갖 괴담이 쏟아져 나오는 안성일 대표의 행동대장이죠. 안성일은 현재 법적 분쟁 중인 큐피드의 저작권에서도 얼굴 없는 작사가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백 이사에게 4%가량의 지분을 주었는데요. 전홍준 대표는 IPO를 꿈꾸며 제2의 SM을 기대했지만 뒤통수돌 배신돌인 피프티피프티의 전 멤버들에 의해 모든 것이 좌절되었습니다.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의 분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정산 문제와 외부 세력 개입 여부죠. 위약금 적게 내려고 활동 중단하고 가족들이 상표권 등록하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했는데 누군가 뒤를 봐주는 인물이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게 하죠. 피프티는 애초에 한국 활동을 배제한 전략인 것 같은데요. 설사 패소하더라도 위약금 손배금만 물면 그만일 테고요. 피프티 이전 사례라고 논란이 일고 있는 손승연 씨의 경우를 보더라도 결국 멤버들은 손해배상 등 상처가 남겠지만 멤버들이 해외에서 활동만 할 수 있다면 손해보지 않는 행보라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과 달리 멤버들이나 그 가족들은 이 여론의 폭풍을 별 영향 없이 지켜보고 있는 듯합니다. 분명히 이길 거고 해외에선 황금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확신하며 말이죠. 그리고 그알 방송에서 CCTV로도 확인되었지만 부모들이 나와서 인터뷰할 때 반찬을 내다 던졌다는 소리도 했는데 반찬 패대기 사건에 대해서도 키나가 입을 열었고 이에 대해 키나는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 일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반찬 패대기 사건은 저도 궁금합니다. 간식 패대기 사건은 있었다. 간식을 바닥에 내던진 건 덕이버스 백이사다. 다 주워서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라고 소리친 것도 백이사? 그렇다면 피프티피프티에게 간식이란? 사실 저희 잘못도 크죠. 매일 저렇게 먹은 건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 힘들고 나중에 먹어야지 하면서 침대 밑에 조금씩 쟁여놓았어요. 그걸 다 모으니 많긴 하더라고요. 저희도 많기는 많다면서 반성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그 알에서 멤버들의 가족들이 주장했던 어트랙트의 다이어트 강압 그리고 반찬 패대기 진실은 오히려 멤버들이 프로답지 못하게 침대에 과자를 꿍쳐놓고 먹다가 그걸 백이사에게 걸려서 화가 난 백이사가 그걸 패대기 치고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한 걸 지속적인 다이어트 강압이니 부모님이 반찬 사준 걸 패대기 쳤느니 구라를 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에서 멤버들의 부모는 어트랙트가 멤버들의 건강관리에도 소홀했다며 공격했었는데 참고로 이전에 시호가 실신하고 산소호흡기로 깨어났다고 했을 때 꾀병인 줄 알았는데 이건 사실이었나 봅니다. 멤버들의 건강관리를 전적으로 맡은 백이사는 시호의 상황을 괜찮다. 택시 타고 숙소 가면 될 것 같다고 보고했고 그리고 이후 전홍준 대표와 안성일이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수술은 잘 됐어요? 우리 회사 스텝은 부모님들과 잘 소통하고 있죠? 서운하지 않게?
저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무사하게. 그런데 키나는 시호의 건강 상태가 전홍준 대표님께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 걸 보니 이때 시호가 꽤나 위급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배 기사가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된다. 숙소 가서 진정제 먹고 쉬면 될 것 같다. 택시 타고 숙소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며 전홍준 대표에게는 시호의 상태를 축소시켜 전달했고, 그런데 진짜로 아팠던 시호는 제대로 된 휴식도 없이 숙소 가서 진정제 먹이고 심지어 택시 타고 보내버린 게 배 기사가 한 것도 모르고 그저 전홍준 대표가 그런 줄 알고 키나의 말대로 감정에 골이 깊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아래서는 전홍준 대표를 멤버들의 건강 따윈 신경도 안 쓰는 공포의 대상이라며 공격했고, 하지만 키나가 공개한 카톡을 보면 누구보다 멤버들의 건강을 신경 써주는 굉장히 자상한 대표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최단 시간에 성공한 걸그룹이었는데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습니다. 과연 이들의 추악한 민낯은 어디까지일 것인지 파도 괴담이라는 말만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전홍준 대표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해행.